번을 가지고 지금 뭐 저 5개 혐의 그리고 뭐 재판 진행 중인 것이 또 5개 뭐 이렇게 쭉 가고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자, 이 문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헌법 제84조에서 중단됐는데 네. 변호사님은 이 문제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고 누누이 제가 뭐 말씀하시던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돼 있는 이 문제 이걸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는 지금 변호사님 말씀 의견 좀 주시면 맞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무도 말을 안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나서서 사실은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원천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지금 5년간은 재판이 이제 일단은 중지가 된 거죠. 예, 뭐 그러면 5년 후에 이재명 대통령 퇴임한 이후에는 재판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정권이 또 국민의힘 쪽으로 교체될 수도 있는 거고 교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5년 후 판사들이 이 5개의 재판 그리고 12개의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 다 무죄를 때려줄까요? 네. 그리고 이번에 판사들 보셨잖아요. 얼마나 보수적이고 또 극우적이고 반민주주의적인지.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최근 이 판사들의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면 판사들은 기본적으로 80% 이상이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극우적입니다. 지금 가장 진보적인 법관들이 모여 있다는 전국 법관 회의조차도 굉장히 보수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5년 후에 재판이 열리면 그때 맞는 판사들은 현재 판사들은 아니에요. 판사가 바뀌겠죠. 이분들이 강력한 보복 재판을 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99.9%입니다. 와. 100%입니다. 100%. 예. 판사도 사람이잖아요. 네, 예. 이번에 판사들이 느낀 자신들에 대한 모욕감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갚아주겠다.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커요. 지금 네.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거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게 괜히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을 공경에 빠뜨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또 대통령께서 잘 제어를 했지만 특히 또 뭐 법조인 자격도 없는 일반인이 대법관을 되게 하겠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이나 이런 거를 좋다고 또 박수치고 하는 그 민주계 쪽의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기들은 그때는 기분이 좋겠죠. 그게 5년 후에 이재명 대통령을 엄청난 사지로 몰아넣는 짓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지금 5년간의 대통령이 겁나고 그 사람한테 잘 보여가지고 한자리 하려는 놈들이지 5년 후에 퇴임한 힘없는 대통령은 관심도 없어요. 네, 예. 자, 결론은 그러면 엄청난 보복을 당할 재판으로 굉장한 중형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5년 후에. 네. 그럼 이 재판 자체가 다 아시다시피 윤석열이가 150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탈탈 털어가지고 없는 죄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네. 먼지를 털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냥 쇳덩어리를 만든 거거든요. 범죄라고. 네. 그러면 수사 자체가 범죄예요. 직권남용이고 기소한 것이 공소권 남용이거든요. 그러면 공소권 남용이고 잘못된 기소는 현재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서 그 부분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자, 그러면은 검찰이 요 부분도 왜 공소 취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한 번만 더 그 법적으로 좀 그러니까 더 이제 현재 형사소송법에 예. 검사는 1심에 한했습니다. 지금 2심, 3심 때는 안 되고 1심 재판 과정까지에는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경우에 그런 경우도 뭐 있잖아요. 네. 기소를 해서 재판하고 있는데 뭐 진범이 다른 데서 잡혔다든가 이러면 당장 이 재판은 취소시켜 버려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기소가 잘못됐다. 그걸 이제 공소권 남용이라고도 또 표현을 하죠. 그래서 잘못된 수사를 했고 잘못된 기소를 한 경우 그때는 1심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한해서 검사가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공소를 취소하면 기소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재판은 당연히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거고 기소도 없어지는 거고 수사가 잘못됐다. 오히려 수사한 검사를 수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면 5년 후에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니까 원천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이재명 대통령한테 걸려있는 재판이 5개인데 3개는 1심입니다. 1심. 네. 수원지방법원에 있는 게 2개. 그게 대북 송금 사건하고 그 경기도 법카 사건. 그다음에 하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게 제일 크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요게 한 덩어리인데 요 3개는 1심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검찰청을 없애기 전까지 검찰총장 심우정이 저것도 빨리 모가지 자르고 좋은 분으로 일단은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그 검찰 임명이 되면 이 1심 3개 사건은 공소 취소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2심에 있는 2건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선거법 사건하고 네. 위중교사 요 2개는 현재 형사소송법상으로는 1심이 아니고 2심, 3심은 공소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요것은 형사소송법을 빨리 개정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법조인이신데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중간에 이렇게 공소 취소하자라고 네. 하면 무리수가 된다. 또는 네, 네. 이거를 이제 야당의 공격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정치적인 어떤 반박, 반격,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우려되는 것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사실은 이 5개 재판에 대해서 법원이 지금 스스로 사실상 그 재판을 중지했기 때문에 헌법 84조를 근거로 그래서 형사소송법도 개정하겠다 하는 이제 움직임은 일단 중단돼 있는데 사실 그것도 형사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인 경우에는 진행되는 재판이 5년간 중지된다라는 조항을 넣으려고 했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것처럼 근데 이거는 재판을 중지한다는 문제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리스크잖아요. 사법 네. 리스크. 예. 지금 당장은 아니고 5년 후지만 5년 금방 옵니다. 눈 깜짝하면 5년 지나갑니다. 네. 새로운 정권이 또 들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국힘으로 넘어가든 안 넘어가고 민주당에서 새로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이재명 재판은 열리고 엄청난 리스크는 생기는 거예요. 판사들이 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는 올해는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게 정말 좀 나아지고 그래서 여론이 굉장히 좀 좋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국민들한테 많이 설명이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여론 조성이 잘 된 상태에서 아직 시간은 있으니까요. 뭐 내년이든 적절한 타이밍을 잘 봐서 추진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변호사님 말씀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꺼내놓고 할 수 없는데 이재명 억울하게 수사받고 기소되고 재판받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정치적 반대자들이 어떻게 공격할지도 모른다라는 또 막연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여론이 조성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공론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사건의 그 공소 자체가 아예 취소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 문제 그리고 그 검찰의 부당한 수사, 기소, 재판과 관련된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 이런 것은 국민들이 실제 진실을 알고 그것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서 여론으로 만들고 이것을 법제화시키는 과정이 꼭 그렇습니다. 있어야 한다는 말씀의 제안으로 그렇습니다. 받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대통령 본인은 이 내용을 너무너무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또 본인이 법조인이시고 얼마나 이게 또 그리고 그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 이게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그러면 그 걱정 대통령이 직접 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그걸 비서실장 그리고 뭐 민정수석 그다음에 저 당에서는 원내대표 또 새로 뽑히는 당대표 이런 분들이 지혜를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서 검사에게 명령이 떨어졌고 네. 그렇게 됐다는 사실 하나하나를 우리가 취재를 하든 아니면 우리가 찾아내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공론장에서 이걸 논의해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없는 범죄를 아예 덮어씌워 가지고 지금 수사하고 기소하고 했다는 거를 좀 더 국민들에게 널리 확산시키는 그렇습니다. 계기가 오늘 이 인터뷰를 통해서 좀 네. 잘 이렇게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경기도 법카 사건 같은 경우에 네. 보면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수사잖아요. 150번을 압수수색을 하고 그런데 그런 걸 예를 들면 거기에 수사에 참여했던 어느 검사가 정신 차려가지고 이게 어떤 특별한 함영에서 시작된 정치 보복 수사고 기획 수사다 이런 자백을 한다든가 네. 어떤 이런 하나의 단서가 터져 나오면 5개 사건 전체가 다 같은 기획 수사기 때문에 전체 이 사건의 진실이 그런 윤석열이가 지시한 정치 보복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 밝혀지면 여론을 조성하고 말씀드린 이 공소를 취소하고 하는 게 굉장히 명분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